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동북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수는 유흥업소에 이어서 사우나에 다녀간 손님들이 잇따라 확진됐고 고흥군청과 관련된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시내 한 사우나입니다. 지난 1일 이곳을 방문했던 이용자 가운데 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난 2일 확진된 유흥업소 종사자의 사우나 방문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이용자 전수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흥주 전발 감염이 사우나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하루 여수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8명. 이틀 새 3,500여 명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가운데 여수시는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해서는 이제 업무 특성상 신분을 밝히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난 안전문자로 동선을 공개해서 관련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검사를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집단 감염이 이른바 N차 감염으로 확산한 고흥군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4명 더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확진자가 13명에 그쳤던 고흥에서 사흘 만에 지역 감염자 21명이 나온 상황. 고흥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이어 전통시장 정기 5일장도 당분간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 접촉과 이동이 많아지는 5월. 방역당국은 어린이날과 오는 주말이 지역 내 감염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이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른바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버스 업체의 상당수가 운전자들을 허위로 휴직시키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광주 고용청의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전세버스 업체가 노동청에 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한데 운전사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을 시키고 지원금을 받아 급여를 주겠다는 겁니다. 운전사 10여 명의 8개월분 휴직급여 명목으로 업체가 받은 고용지원금은 4천여만 원. 하지만 광주노동청 조사 결과 업체는 휴직이 신청된 운전사들에게도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휴직으로 지원금을 타낸 셈입니다. 일부 운전사들은 휴직이 신청된 것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사실상의 개인 사업자인 지입 운전사를 직원으로 등록한 뒤 휴직 처리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받아 먹었어요. 기사한테 고용유지 지원금이 나오니까. 광주노동청이 지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많이 받은 전세버스 업체 8곳을 조사해보니 6곳에서 이 같은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휴직으로 받은 지원금은 1억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 승인된 계획과는 달리 그 휴업이나 휴직 기간 동안에 근로자를 출근시켜서 근로를 하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그런 방법으로 부정수급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제주와 경기 등에서도 적발됐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반복됐습니다. 지난해 순천에서는 운전사들이 받아야 할 지원금 2천만 원을 유용한 버스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지입제도가 성행하면서 지입제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운전사들은 가짜 근로계약서를 쓰는 상황. 지입 차주는 가면은 거의 99%가 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계약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작성을 해서 도장을 찍어갖고 불법 속에서 운영되는 업체들의 불투명한 고용과 회계 사정이 보조금 비리를 부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 지입을 하면 그 지입차주들을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이 족쇄가 돼가지고 스스로 불법 지입을 하고 있다. 각종 불법이 상당히 난무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버스 업체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 신청을 한 운전사가 잠깐 일한 경우도 적발돼 억울한 면도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선 후 첫 지방 현장 일정으로 오는 7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 대행이 7일 오전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대행의 광주 방문은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을 챙기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온라인 판매 시장에 밀려서 광주에서도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마트를 입점시켜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도착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빠른 배송. 코로나19로 인터넷 쇼핑이 늘면서 온라인 소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큽니다. 지난달 광주 최초의 대형마트인 이마트 동광주점이 문을 닫았고 앞서 2년 전에는 이마트 상무점이 폐점했습니다. 대형 마트가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이런 가운데 광주의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마트 입점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는 코스트코를 유치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는 하루 만에 1,700여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쇼핑한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고향인 광주에서도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온라인 시장 성장세와 코로나19로 매장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형 창고형 매장이 광주에 자리 잡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 보호도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큰 데도 지금 도산이익인데 우리 소상인들은 완전히 도산이 될 겁니다. 도산이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광주시는 창고형 할인마트 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으로 업체 측의 신청이 우선이라며 투자 유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시와 5개 구청의 대형 창고형 마트의 개설 등록 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유가 상승 등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이상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1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가 올랐고 전남은 108.01로 2.7%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이상,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12% 이상 올랐습니다. 말산업 육성에 나선 장흥에서 기마 행진을 통한 봄철 화재 예방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장흥 소방서는 정남진 승마교육원에서 탐진강까지 5km 구간에서 기마 행진을 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과 승마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장흥 소방서는 장흥군의 특색을 살린 화재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이 5.18 차량 행진 재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남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차량 행진 행사에서는 전남도중 앞에서 목포역까지 8km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행된 택시와 버스의 차량 시위를 30여 대의 농사용 트럭으로 재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항쟁 당시의 차량 시위를 직접 체험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과 농민가 등도 방송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서구청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준 공무원 등 63명의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광주 서구가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징계 대상자 63명 가운데 22명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공무직 근로자라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계 대상자인 공직자 39명도 과태료 면제 처분이 공무상 정당한 일이라는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자는 이른바 자살 유발 정보를 게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 자살 동반자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37살 남성 A씨를 자살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반복돼 홧김에 이 같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시민이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여수시민 김진훈 씨를 의상자로 인정함에 따라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여수시 소호항 방파제에서 화물차가 해상으로 추락하자 119에 신고한 뒤 3m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하다가 무릎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목포시가 목포 시내버스 업체들의 휴업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는 버스 업체들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의 휴업 허가 신청은 반려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칭 목포 시내버스 운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목포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여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7월부터 1년간 목포시에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무실 등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학생들에게 맡기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교육청이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들이 강제로 청소하는 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조사 결과 관내 학교 285곳 가운데 27곳에서 학생들이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의 산업설비 부분이 현대인프라솔루션으로 새로 분사해 출범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산업설비 부문은 항만과 산업용 크레인, 화물 취급 설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국내 최대급인 10,000톤급의 해상 크레인을 건조했고 지난 2016년과 2018년에는 파나마 제2운하 관문공사와 세월호 직립공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컨소시엄과의 협약 체결 기한을 30일 연장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일부 이견이 있고 사업자 측이 연장을 요청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4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는 시민 이익에 부합하고 아파트 공급 물량을 축소할 것 등을 사업자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이파인 오늘 종일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1도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고요. 기온이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오늘은 해가 뜨면서 어제만큼 쌀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질은 깨끗한 편인데요. 다만 그제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입이 된다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나주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한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순천과 광양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는 18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영암과 강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한낮 기온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상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동부 내륙 지역은 모레 오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